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입니다. 입추도 한참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 가을의 느낌을 물씬 느끼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연구소에서는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사업 모델 자료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산업센터 프로젝트? 뭔가 센터를 짓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인프라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렇게 짐작하실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아니면 사람이 필요할 때 구인구직이죠. 구인구직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보시고 활용하실 것 같아요. 알바천국, 잡코리아, 사람인 등등등 이러한 곳에서 채용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구인, 구직 그런 정보들도 얻어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사기업이 운영하는 곳들 말고도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워크넷, 아마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인력관리 사이트 중에 아마 최대 사이트일 거예요. 워크넷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주로 운영이 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 도시, 군, 구, 청이 운영하는 이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잡 로컬 센터라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그 고용 서비스가 닿지 않는 군소 단위 작은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고용 서비스 제공 센터입니다. 자, 이러한 그런 다양한 고용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곳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주력 산업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각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제도에는 조선업이 또 주력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대우조선해양하고 거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하고 거리감을 보니까 12.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로 가면은 13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죠? 울산. 네, 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하고 그 다음에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거리감을 보니까 5.7km. 정말 가까운 거리죠. 차 타고 한 10분 내외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군산 현대중공업. 지금은 또 운영이 안 되는 곳이지만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군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하고 거리를 보니까 23.4km, 거의 한 30분 가까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좀 거리가 좀 멀죠. 이 거리가 멀수록 기업체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익산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새로 생긴 클러스터하고도 거리가 15.4km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한 30분 이내 정도 거리가 걸리고요. 근데 가끔씩 보면 큰 대도시는 아닌데 서산과 같은 작은 이제 도시에서 보다 보면 이런 지역 외곽에 있는 산단하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 타고도 30분, 40분 되는 거리가 걸리는데 이렇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나 아니면 고용센터하고 거리가 좀 멀었을 경우에 지역의 어떤 그런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현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들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북 사례 얘기했죠? 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도심에 있다면 지역에는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로 로컬 잡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지역에 맞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의 CCTV 사각지대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용 서비스의 이제 사각지대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감 쪽으로 지역 대 지역 간의 어떤 그 거리감을 해소하는 게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산업별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직무 중심의 어떤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런 시내 중심에 딱 있어요. 근데 공장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또 그 울산 남부 지역에 많은 그런 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단들이 또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런 자동차 산업형 일자리 센터를 이제 배치를 시켜주고 산업에 맞는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맞춤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센터, 그러한 고용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제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선산업형 일자리 센터를 만약에 그 산업단지들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해주고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맞춤형 정보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산업들, 뭐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아주 뭐 고용 인원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큰 산업의 경우는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산업 하니까 너무 크게만 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산업입니다. 하지만 농산업 분야에서도 이 직무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업종들을 분야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잔디를 뜨는 일이 있고 사과를 따는 일이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전혀 기술과 스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일손을 구할 때는 일할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본 사람들이 월등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손만 찾아서 그때그때 생산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산업 분야에서도 직무에 맞는 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소개를 해주고 또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나 이력들을 잘 관리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과일 따는 일이 필요하세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잔디요. 잔디 떠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농산업을 얘기했지만 식품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누구는 빵을 만들 것이고 누구는 과자를 만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과냐 제빵이냐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가들, 기술이 있는 분들이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아주 고난이 높은 기술을 요하는 뭐 IT나 아니면 뭐 바이오, 뭐 제약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석박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들을 확보하게 해주고 그러한 인력들의 어떤 그런 이력도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산업에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 주력 산업이 있다면 주요 산업이 있다면 뭐 주력과 주요를 나누자면 뭐 주력이라고 하면 이제 큰 산업 몇천 명, 몇만 명의 고용이 있는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거를 뭐 주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요 산업은 저기 성동구에 장안동이 있죠. 또 장안평에 가면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뭐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특색을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주요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 산업 맞춤형 일자리 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산업 맞춤 일자리 센터를 배치하자는 얘기였고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산업에 맞춰 볼 때 지금은 뭐 8가지밖에 안 적었어요. 뭐 제약, 조선, 뭐 농산업, 항만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정한 우리 산업 맞춤형, 뭐 직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의 뭐 세 가지 장점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분화된 인력 매칭. 예전에는 일손이 필요하세요? 뭐 생산 인력이요, 사무 인력이요 이렇게 크게 봤던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를 하셨던 분들이 필요하세요라고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취업하셨던 분들에 대한 과거 이력들 이분은 전에 배를 따셨던 분이시고 사과를 따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면 더 전문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전국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역에 어떤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갈 일자리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산업에 맞추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많지, 어디서 많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인력들을 꾸준히 확보함으로써 어떤 지역 간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어떠셨습니까? 산업 맞춤형 일자리 센터. 자, 산업 맞춤형 일자리 센터가 아직 전국에 뭐 게시된 곳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직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고용 서비스가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뭐 물어보고 싶다,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 밑에 아시죠?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검색, 돋보기 누르시고 일자리 연구소 검색해서 카톡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답도 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는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일자리 사업 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9월 조금 선선하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가 얼른 훨훨 날아가서
10월에는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